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구에 사는 올해 68세 박정숙이에요. 오늘은 버릇없는 저희 며느리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남편은 올해 70이 되었고, 저희는 성동구의 한 동네에서 30년을 살았어요. 아침마다 베란다 문을 열면 아래층 분식집에서 올라오는 김치찌개 냄새와 골목 어귀의 세탁소 세제 향이 섞여 올라옵니다.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식탁에 앉으면 신문을 펴고 국을 3숟갈 뜨고 밥을 반 공기 비우고 나서야 오늘 약속이 있다거나 병원 간다는 말을 한마디 해요. 저희 집은 25평대 아파트고 거실 창으로 보이는 건너편 놀이터에는 오후 4시쯤이면 아이들이 모여요. 빨래는 아침 일찍 돌려서 베란다에 널고 점심 준비를 하면 하루가 또 가요. 저녁 6시 반이면 뉴스를 틀고 남편과 나란히 앉아서 반찬을 먹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죠. 저희에게는 자식이 둘 있어요. 첫째는 딸이고 지금 대학병원 소아과 의사예요. 사위는 약사고 3살짜리 손주가 하나 있어요. 딸내는 분당에 살고 한 달에 한두 번 오면 손주를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아 1시간쯤 있다 가요. 둘째는 아들이고 변호사예요. 서초동에 있는 로펌에 다니고 작년부터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아들 집은 저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예요. 신호 2개만 지나면 도착하는 거리죠. 그 여자친구가 이번에 며느리가 된 거예요. 상견례는 작년 가을이었어요. 장소는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이었고 예비 며느리 쪽에서 정했어요. 저희 부부가 먼저 도착해서 테이블에 앉았을 때 방 안은 따뜻했고 벽에는 산수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물 따르는 소리가 들렸고 앞접시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예비 며느리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왔고 인사는 정확하게 했어요. 악수할 때 손바닥에 땀기가 조금 있었어요. 식사는 1시간 반 정도 걸렸고 직장 이야기와 집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비 며느리는 대답을 짧게 했고 질문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실 때쯤 예비 며느리가 먼저 시계를 보더니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저희 부부는 그냥 웃으며 보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과 마주 앉았을 때 남편은 그저 괜찮은 것 같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 예비 며느리로부터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어요. 잘 지내냐는 말과 함께 밥 한번 먹자고 했죠. 답은 이틀 뒤에 왔어요. 짧게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바쁘다는 말만 있었어요.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들은 요즘 일이 많다고 했어요. 며느리도 프로젝트 중이라고 했죠.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고도 2주가 더 지났어요. 상견례 이후 총 6주 동안 저는 둘째네로부터 아무 소식도 받지 못했어요. 차로 10분 거리인데 말이에요. 큰딸이 전화를 했어요. 딸은 엄마 그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상견례 이후 연락 한 번 없는 사람이 며느리가 되면 나중에 더 힘들다고 했어요. 사위도 전화를 바꿔봤더니 장모님 제 생각도 같다고 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베란다에 나가서 아래 놀이터를 내려다보니 가로등 불빛만 남아 있었고 바람이 조금 차가웠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우리 어떻게 할까? 남편은 한참 있다가 아들이 좋다는데 뭐 어쩌겠냐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냥 아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집안 체면도 있고 아들 직장 생활도 있고 관계를 나쁘게 만들 수도 없었어요. 예식장 계약은 12월 초에 했어요. 계약금은 200만 원이었고 남편이 카드를 내밀었어요. 예식 날짜는 이듬해 3월 15일로 정했고 혼주 예복은 1월에 마쳤어요. 남편은 회색 양복에 넥타이를 골랐고 저는 연분홍색 한복을 선택했어요. 옷치수를 재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패백 음식은 2월 말에 주문했어요. 대추와 밤과 떡을 담은 상자가 3월 초에 도착했어요. 택배 기사가 현관문 앞에 두고 갔고 저는 그걸 거실로 옮겨 놓았어요. 그 모든 과정 동안 며느리한테서 연락은 한 통도 없었어요. 저희가 예복을 맞췄다는 문자를 보냈을 때도 답은 사흘 뒤에 왔어요. 고맙다는 말만 있었습니다. 차로 10분 거리인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아들도 바쁘다고만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3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였어요. 식장은 강남에 있었고 저희는 아침 8시에 집을 나섰어요. 예복을 입고 구두를 신었는데 발이 조였어요. 식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조명이 환했고 입구에 백합 향이 가득했어요. 피로 연장에는 하객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저희는 입구에 서서 인사를 받았어요. 며느리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화장이 진했습니다. 사진 촬영은 불과 30분 만에 끝났어요. 포즈를 취하고 셔터 소리를 듣고 자리를 옮기는 동안 저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 쪽 하객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았고 저희 쪽은 남편 회사 동료들과 친척 몇 명이 전부였어요. 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단상 옆에 서 있었어요. 주례 말씀이 들렸고 박수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식이 끝나고 패백을 받을 때 며느리는 저를 2번 하고 대추를 받았어요. 축의금 봉투를 정리하면서 손가락에 종이 감촉이 남았고 숫자를 세는 동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식장을 나올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하객들이 다 돌아가고 저희 부부만 주차장에 남았어요. 남편은 차 키를 꺼내며 집에 가자고 했어요. 저는 뒷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카페 간판이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3시쯤이었어요. 한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남편은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잤어요. 저녁 6시가 되어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냈어요. 밥을 하고 뉴스를 틀어놓고 남편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그날 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 들어갔다는 말만 했어요. 며느리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연락이 없었어요.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었어요. 오후가 되었고 저녁이 되었어요. 차로 10분 거리에서 안부 한 통 오지 않았어요. 결혼식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부케에서 꽃잎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가장자리가 마르고 있었어요. 옷장에 걸어둔 한복에서는 아직 식장에 백합 향이 났습니다. 휴대전화를 켰더니 사진 알림이 12개 떠 있었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펴고 있었고 한숨을 길게 쉬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여 커피를 타서 남편 앞에 놓고 제 것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고 아래층에서 음식 냄새가 올라왔어요. 남편이 오늘 아들한테 전화해 보라고 했어요. 그날 오전 10시에 전화를 걸었고 아들이 받았습니다. 잘 지내냐고 물었더니 잘 지낸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어떠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하더군요. 통화는 3분도 안 돼서 끝났어요. 그 뒤로 며칠이 지났어요. 사흘째 되는 날 문자를 보냈어요.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썼습니다. 답은 저녁 9시에 왔어요. 웃는 얼굴에 이모티콘 하나만 썼더군요.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어요. 다시 전화를 꺼니 아들이 받았어요. 며느리랑 함께 밥 한번 먹자고 했어요. 아들이 요즘 바쁘다고 했어요. 저는 서운한 말투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신혼 한 달 동안 저희 집으로 온 적이 없었어요. 차로 10분 거리인데 말이에요. 문자는 총 8통을 보냈지만 답은 3통만 왔어요. 전화는 5번 걸었고 아들만 받았죠. 며느리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2번 반찬을 해서 아들 집 앞에 두고 왔어요. 처음은 4월 초였고 2번째는 4월 중순이었어요. 현관문 앞에 비닐봉지를 놓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집안이 조용했어요.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왔지만 인기척은 없더군요. 저는 계단을 내려가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다음 날 아들한테서 감사하다는 문자가 왔어요. 큰딸이 전화를 하여 엄마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딸이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오라고 했어요. 손주 보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분당으로 갔어요. 딸 내 집 거실에서 손주가 블록을 쌓고 있었어요. 사위가 차를 내왔어요. 딸이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왔어요. 저희는 소파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아들네는 어떠냐고 물었어요. 저는 잘 지내는 것 같다고 했어요. 딸이 며느리는 어떠냐고 물어 저는 바쁜 것 같다고 했어요. 사위가 장모님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결혼 초에는 다들 바쁘다고 하여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마트에 가서 장을 보니 영수증 금액이 15만 원이 나오더군요. 소고기와 파와 버섯과 대추와 곶감을 샀어요. 집에 와서 냉장고에 넣었어요. 추석 이틀 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전 9시부터 부엌에 서산적을 만들고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과일을 깎았어요. 저는 곶감과 대추를 접시에 담았어요. 손끝에 대추의 주름 감촉이 남았어요. 전날 밤 거실 시계를 봤더니 11시였어요.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어요. 현관 신발장을 열어 아들 내외가 신을 슬리퍼 한 켤레를 앞쪽에 비워뒀어요. 남편이 내일 온다고 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연락이 없다고 했지만 남편은 아마 올 거라고 했어요. 추석 당일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한복을 꺼내 입고 거실 상위에 음식을 차렸어요. 남편도 일찍 일어나 양복을 입었어요. 저희는 상 앞에 앉아 차례를 지냈습니다. 8시가 되었지만 아직도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9시에 문자로 추석 잘 보내고 있냐고 썼지만 답이 없었어요. 결국 10시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11시에 다시 걸었고 드디어 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어디냐고 물었더니 집에 있다고 했어요. 오늘 올 거냐고 물었더니 한참 말이 없더니 오늘은 어렵다고 했어요. 며느리 부모님 댁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12시가 되었어요. 상 위에 놓인 부침개가 식어가고 있었죠. 기름기가 엉겨 윤기가 사라졌어요. 텔레비전을 켜보니 명절 특집 프로그램에서 풍년가가 흘러나왔어요. 웃음소리가 들려 저는 텔레비전을 껐어요. 남편이 부엌으로 가더니 물을 한 잔 마셨어요. 1시 30분에 문자를 한 통 더 보냈어요. 우리 괜찮으니까 편하게 지내라고 썼어요. 답은 오지 않았어요. 차로 10분 거리인데 말이에요. 신호 2개만 지나면 되는 거리인데 말이에요. 오후 2시가 되었고 3시가 되었고 4시가 되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봤어요.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었어요. 5시가 되었고 6시가 되었어요. 남편이 저녁 먹자고 했어요. 저희는 상 앞에 앉아 음식을 먹었어요. 산적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는데 맛이 없었어요. 그날 밤 설거지를 했어요. 싱크대에 접시가 15개 쌓여 있었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우리가 뭘 잘못한 건 아닐 거라고 했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손을 닦은 뒤 거실 벽에 걸린 달력을 봤어요. 오늘 날짜 위에 빨간 글씨로 추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그 날짜를 긁듯이 넘겼어요.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그 노트에는 아들한테 연락 시도한 시간과 날짜를 적어뒀어요. 오늘 날짜 아래 오전 10시와 11시와 오후 1시 30분이라고 적었어요. 노트를 닫고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 목록을 봤어요. 아들 이름이 여러 번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한 통 더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어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소식을 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어요. 그게 무리한 부탁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차로 10분 거리에 사는 아들인데 말이에요. 추석 다음 날 아침 부엌에 서니 어제 부친 전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식용유 냄새와 섞여 싱크대 위로 올라왔어요. 뜨거운 물을 틀었더니 김이 피어올랐어요. 거실 탁자에 놓인 꽃다발을 봤어요. 결혼식 때 가져온 건데 이제 잎이 바스라지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만졌더니 인맥이 부서졌습니다. 휴대전화를 켜보니 사진 보관함에 알림이 24개 떠 있었어요. 단체 대화방에 하객들이 올린 식장 사진들이었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말수가 줄고 한숨이 길었어요. 그 뒤로 한 달이 지났어요. 차로 10분 거리에 사는 아들한테서 안부 인사가 없었어요. 제가 먼저 오전 7시에 문자를 2통 보냈어요. 오후 5시에 한 통 보냈고 밤 9시에 한 통 더 보냈어요. 답은 밤 11시가 넘어서 왔지만 이모티콘 하나였어요. 엄지 들고 있는 노란 손그림이었어요. 반찬을 만들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멸치볶음을 하여 용기에 담아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아들네 현관 앞에 가서 놓았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을 멈췄어요. 문틈으로 센서 불빛이 켜졌다가 꺼졌어요. 집안이 조용했어요. 저는 비닐봉지를 문 앞에 놓고 계단을 내려갔지만 발뒤꿈치가 묵직했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내려갔어요. 다음 날 아들한테서 고맙다는 문자가 왔어요. 한 줄이었어요. 큰딸이 들렀어요. 병원 근무표를 조정했다고 했어요. 거실에서 손주가 블록으로 탑을 쌓고 넘어뜨렸어요. 쿵 소리가 났어요. 딸이 부엌으로 따라와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냉장고에 손주 예방접종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딸이 엄마 요즘 힘드시냐고 물어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딸이 아들네는 어떠냐고 물어 저는 잘 지내는 것 같다고 했어요. 딸이 조금 더 지켜보라고 했어요. 사위도 장모님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온 뒤 남편과 마주 앉았고 남편이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저희는 체면도 있고 관계를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점심 약속을 잡았어요. 첫 번째는 10월 12일이었어요. 아침에 문자가 와서 보니 회의가 잡혀서 어렵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10월 19일이었는데 전날 밤 11시 30분에 문자가 왔어요. 내일 출장이 생겼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10월 26일이었는데 또 당일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오늘은 안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캘린더를 펴고 날짜 위에 회색 줄을 그었어요. 카톡 알림 숫자가 떴다가 읽음 표시만 남았어요. 남편이 괜찮다며 다음에 보면 된다고 하여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사촌 경조사에 갔는데 피로 현장에서 친척 한 분이 핸드폰을 꺼내 사무실 개업 축하 화분 사진을 보여줬어요. 카드에 장인 장모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제 아들 사무실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동네 아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우연히 아들네 아파트 앞을 지나가다 현관에 택배 상자가 쌓인 걸 봤다고 했어요. 보낸 사람 이름에 처가 쪽 성이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렇구나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차로 10분 거리인데 마음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만 소식을 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어요. 11월 5일 오후 7시 30분에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근황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요즘 너무 바빠서 어렵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처가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줬는데 이제 시집살이를 시키려 하는 거냐는 말을 했어요. 제 목덜미가 뜨거워졌고 손끝은 얼어붙었어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지만 며느리가 끊겠다고 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세대 차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더군요. 그 뒤로 더 조용해졌어요. 아들한테서 오는 전화가 줄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었던 게 격주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면 읽힌 표시만 남았어요. 답은 새벽 1시쯤 이모티콘 하나로 왔어요. 반찬을 또 만들어 현관 앞에 두고 왔지만 이틀이 지나도 용기가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다시 들고 집에 왔고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퀭했어요. 베란다로 가니 창문에 물방울이 맺혀 있어 손등으로 훑었어요. 차가웠어요. 겨울이 왔고 설 준비를 해야 했어요. 마트에 가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어요. 대파 2단과 달걀 1판과 떡국 떡 1봉지만 담은 뒤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받았어요. 75,000원이었어요. 지난 추석 장보기의 절반이었어요. 거실 시계를 봤어요. 초침이 또각또각 돌아갔고 난방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발장을 열었어요. 예비 슬리퍼 한 켤레를 앞쪽에 비워뒀어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설 전날 밤이 되어 떡국을 끓여 상 위에 올렸어요. 남편과 나란히 앉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싱크대에 접시가 4개 있었어요. 냄비에 남은 국물 위로 기름막이 얇게 굳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이 내일 아들한테 연락해보자고 하여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거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빨간 글씨로 설날이 적혀 있었어요. 펜을 꺼내 그 위에 작은 점을 찍었어요.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오늘 통화 시도 시간을 적으려는데 손끝이 떨렸어요. 노트를 다시 닫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연락이 없었어요.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 목록을 보니 아들 이름이 여러 번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한 통 더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월에 한 번만 소식 달라고 다시 부탁하기로 했어요.